체포 전 녹화란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공수처로 지금 경호처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당화 녹화가 됐다. 그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 순간에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체포가 되기 전에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녹화를 통해서 공개된 대국민 담화 이 내용, 주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국민 담화 속에 담긴 윤석열 대통령의 요 내용 어떤 뭐 주장도 있고 본인 생각도 있는데 요 내용은 조금 이따가 좀 다뤄보고요. 김철웅 교수님. 이거 녹화돼서 공개된 거거든요. 언제쯤 녹화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복장, 뒤에 배경 등등도 여러 가지 추정할 어떤 단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일단 대통령께서 아마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일단 낼 때 보면 항상 넥타이를 메고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단상이 있었고 보통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넥타이를 푸른 모습에 이게 지금 화질이 좋지 않은 걸로 봐서는 뒤에는 저게 커튼인가요? 예, 커튼인 같습니다. 예. 아마 관저의 응접실이나 이런 데 같은 거 보니까 아마 어느 정도 공수처가 관저에 진입해서 체포영장 아마 미란도 원칙을 설명하고 이제 집행하기 직전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저 지금 녹화된 영상인데 카메라가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지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급하게 그렇습니다. 급하게 촬영을 한 찍은 거 거 아닌가. 보니까 원래는 아마 당초에는 아마 공수처에 출두했을 때 아마 포토라인에 서서 아마 저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마 직접 그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카메라 앞에서 직접 뭔가를 얘기할 수도 대국민 있었다고 메시지를 낼 수도 보는데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게 아마 현직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은 방향인가? 아마도 경호처 쪽에서 그거는 말렸을까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말렸을 가능성도 높고요. 특히 외신에서 이런 부분들 계속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신분인데 체포돼서 아마 검찰의 어떤 포토라인에 쓰는 부분들이 과연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부분도 판단해서 아마 본인이 아마 이번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체포 상황이 불가피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 그러면 체포 직전에 바로 찍은 걸로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럼? 체포 직전에 좀 급하게 찍은 걸로 보이고요. 아마 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오늘 수사는 오늘 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다. 이 불법인데 이것이 다 무효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공수처와 경찰이 너무 많은 병력이 들어와서 경호처하고 어떤 물리적 충돌 그리고 유혈 사태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나는 이 불법이지만 응한다. 하지만 나는 이 오늘의 이 수사라든가 아니면 영장 집행은 다 무효고 이 부분에서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사실은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통해서 이런 오늘 대국민 담화에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담긴 비슷한 내용이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일관된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예. 아마 처음에 대통령께서 저 얘기를 시작할 때 보면 약간 본인도 억울해서 약간 북받친 그런 모습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대통령의 어떤 육성 메시지를 듣는 아마 우리 보수층들 그리고 아마 관저 앞에 집결해 있던 많은 분들도 굉장히 울음까지 나올 수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이제 공수처 앞으로 많은 지지자분들이 몰려오고 보면 어쨌든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 그리고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보수층에 던지는 그런 나름대로 울림과 메시지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수층 보입니다. 그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아마 어느 정도는 아마 보수층에 울려주는 울림과 그리고 나름대로 좀 메시지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영상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급하게 찍었다라는 정황이 보이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서 있는 저 자리가 중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른바 센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카메라를 통해서 이제 빨리 찍은 거고 아까 보시면 카메라가 살짝 흔들리는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까지 나타나니까 굉장히 급하게 찍었고 그다음에 복장이라든가 뒤에 배경 등 보면은 아 이거는 직접 찍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추정이 되거든요. 강성필 부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왜 이런 대국민 담화를 녹화해서 체포가 이루어진 뒤에 공개를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저런 영상을 찍는다거나 연설을 할 때 그 연설을 작성하는 업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제가 저 업무에 대해서 조금 잘 아는데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저는 저게 체포 직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평소에 원고 없이 대화를 하실 때는 고개를 좌우로 많이 흔들리십니다. 하지만 저 영상을 보면은 일관되게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앞을 주시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네요. 저거는 고정된 프롬프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를 앞에서 보면서 얘기한다 이 뜻입니까? 그리고 2분 24초 정도 되는 것을 사실 술술술 얘기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저렇게 체포 직전이라고 하면 그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저렇게 저는 유창하게 얘기하기가 그러면은 저거는 어렵다. 언제쯤 찍었다고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전날 밤에 예. 저는 혹시 몰라서 이제 체포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서 촬영을 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컨셉상 어떤 그 넥타이를 하지 않으시고 예. 어떤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게 나중에 추후에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을 때 지지자로부터 조금 동정심을 좀 유발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것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녹화 영상을 가장 많이 이용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일 겁니다. 앞서 대국민 담화 중 녹화된 것도 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녹화 영상을 주로 많이 이용했던 걸 제가 좀 여쭤보니까 예. 대통령실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이 기자에 대해서 질문을 안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보면 물론 체포 직전에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이미 나름대로의 어떤 조금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것을 촬영한 것이 아닌가. 그게 두 가지가 봤을 때 하나는 고개가 일관되게 고정되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어쨌든 대화가 저런 어떤 심리적으로 무너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도 예. 대표 술술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 저는 미리 준비한 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예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김철원 교수님하고 강성필 부위원장이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공통적인 분석은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 가능성이 많다라는 건 공통되는 의견이세요. 지금 여러 가지 뭔가를 말하고 싶었다. 평소에 생각을 얘기하면서 지지자들, 보수 지지자들에게 뭔가를 하고 싶은 말을 한 거 아니냐라는 건 공통되는데 이 녹화가 언제 이루어진 것이냐에 따라서는 각각 근거를 대셨는데 정황상 증거를 대셨는데 직전이다, 체포 직전이다, 아니다. 이건 그 전날쯤 미리 한 것 같다. 각각의 근거를 들어 설명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넓게 보면 체포 전인 거는 분명한데 직전이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찍은 거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요. 그리고요 또 하나 공개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로 직접 쓴 글이에요. 화면 좀 보시죠. 여러 장 된 거예요 지금요. 여러 장 된 A4 용지에 직접 썼어요.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은 정자로 쓴 건 아니고 빠르게 이렇게 쓴 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새해 초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좀 꽤 지났네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뭐 새해를 맞이하여 뭐 국민들께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필 입장문이 새해 연초에 쓴 건데 오늘 공개가 됐어요. 이게 SNS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뭔가 어떤 생각, 목적, 의도가 있는 거겠죠. 일단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많은 내용 중에 이런 게 눈길을 좀 잡습니다. 탄핵 소추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거 어떤 뜻으로 이걸 썼을까요? 그리고 부정선거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에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다. 그리고 계엄은 범죄 아닌 위기 극복 권한 행사다. 이거는 앞서 어떤 대국민 담화에 있었던 내용과 연장선으로 좀 보여요. 근데 지금 빨간 글씨로 된 부분 강조돼 있죠. 탄핵 소추되고 보니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김철우 교수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 하나씩 분석해 보면요. 탄핵 소추되고 나니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처음으로 나서서 선택받은 선거가 대통령 선거거든요. 예. 보통 분들은 보면 국회의원 선거도 나가거나 아니면 뭐 구청장 선거부터 지방선거도 시작하는데 나가거나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아마 처음에부터 선거에 나갔는데 그게 대통령 선거고 그걸 한 번에 된 분은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탄핵 소추되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직이 주는 그 무거움, 그 대통령직이 주는 그 엄중함 이런 것들이 이제 비로소 깨달았다 하는 이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어쨌든 탄핵 소추되기 이전에도 보면 대한민국 굉장히 위기 상황에 있는데 본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명분이나 이런 정당성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비상계엄에 대한 유연성 또 불법성은 나중에 어차피 뭐 헌법재판소나 아니면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는 3심까지 다 다투어져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비상계엄을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예. 제발 국민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 편지에도 계속적으로 담겨져 있는 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끊임없이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말씀. 그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계신데 그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의 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가는데 어떤 증거를 찾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걸 압수나 수색을 통해서 수사를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어서 아마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고 했던 거는 있는데 어쨌든 저는 현직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는 허투루 넘기기는 좀 곤란해졌다. 그래서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예. 비상계엄을 얘기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게 현실적으로 맞았던 것처럼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그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나 또는 앞으로 특검에 출범하게 되면 특검에서도 꼭 다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 지적이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김철웅 교수님이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지나갔죠. 공수처발 속보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공수처가 설명했어요. 현재 저녁 시간이다. 아, 식사 시간이군요. 그리고 오후 7시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한다. 지금은 식사 시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7시부터 다시 조사. 일단 지금은 쉬고 있는 상태네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밤샘 조사까지는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금 식사 시간 그리고 7시에 조사 다시 시작. 그리고 밤샘 조사는 어려운 상황. 또 있습니다. 영상 녹화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거부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누구 안희정 변호사 지금 뭐 자필 입장문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속보가 들어왔는데 예. 지금 식사 끝나고 7시부터니까 저녁 조사는 좀 하겠다는 건데 밤샘 조사는 어렵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체포영장이 집행된 사안에 있어서 밤샘 조사를 모든 경우에 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상 영장 집행하기 전에 이미 객관적인 증거라든가 어떤 뭐 공범의 진술 아니면 중요 참고인의 진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들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 상황에서 예.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를 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이 사실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이 주되게 좀 집중이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밤샘 조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히려. 근데 지금 그렇다면은 7시부터 다시 조사한다는 거는 그럼 얼마 정도 더 조사를 더 한다는 뜻일까요? 글쎄 원칙적으로 우리 지금 조사 준칙상으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딱 그 되어 있습니다. 주간 시간대군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합니다만 예. 예외적으로 이제 피의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 아니면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한 이후에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서 긴급히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 피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이제 심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 법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밤샘 조사까지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설명도 나와요. 그렇죠. 아마 근데 뭐 예전컨대 제가 볼 때는 밤샘 조사까지는 피의자 본인 입장이라든가 뭐 예. 수사하는 수사 인력 자체도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2길 조사를 한다든가 오늘 조사는 한 9시에서 10시 정도에 마치고 이제 2길에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방향을 그 잡자. 조사를 마치면 서울 구치소로 구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호칭은 대통령님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조사 중이다. 그리고요 지금 이 조사를 받는 곳이 영상조사실이거든요. 근데 영상 촬영에 대해서 녹화를 거부했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실질적으로 우리 법문의 규정을 살펴보면은 예. 영상 녹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구체적인 취지가 뭐냐면 조사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수사기관의 어떤 인권 탄압
위해서, 즉 피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예. 마련한 제도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다만 실무상 이제 우리 수사 실무를 봤을 때 이제 영상 녹화나 진술 녹음에 있어서 동의를 할 것이냐를 묻게끔 되어 있거든요. 물론 그게 뭐 법이 요구해서 예.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거기서 부동의를 하게 되면은 뭐 영상 녹화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윤석열 합니다. 대통령 쪽에서는 왜 영상 녹화를 거부했을까요? 뭐 이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이 어떤 피의자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어떤 날것의 모습이 영상 기록물로 좀 저장이 된다는 점에 좀 상당한 심리적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와서 그 내용 좀 안유성 변호사 좀 분석을 해봤고요. 아까 다뤘던 주제 다시 한번 보죠. 그 자필 입장문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특히 강성필 부대변인, 특히 저 빨간 글씨로 된 건 탄핵 소추 대부분이 이제서야 대통령이구나 생각이 들었다. 이거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상당히 감정에 호소한 듯한 저는 그런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저 문장을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나는 대통령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 야당에게 그리고 절반의 국민에게 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아, 저기에 그런 의미가 담긴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존중을 받고 또 존경을 받아야지 예. 아 내가 대통령이 됐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쉽게 말해서 대선에서 0.73%로 근소한 차로 예, 당선이 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임 초기부터 어떤 야당의 견제도 받고 예, 또 예. 총선에 또 완패를 함으로 인해서 더 어떤 지지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본인이 대통령이지만 요소야대를 최초로 계속 겪어야 하는 최초의 대통령으로서 재임 기간을 보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 조금 답답했던 부분도 있었다라는 그것을 감정적으로 좀 호소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의도가 엿보이지 않았나. 탄핵 소추를 받고 오니까 대통령이구나. 네. 아, 그게 또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이면에는 그런 생각이 깔린 거 아니야 이렇게 분석이시네요.